그럼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하고 다른 친구들 학원이나 과외 다니면서 선행학습 할 시간 동안에 피아노 학원이나 기타 학원만 다닌 제가 어떻게 성적이 계속 쭉쭉 올라서 전교 1등으로 서울대에 갈 만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엄마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멘탈 트레이너 만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선행학습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학습 관련된 학원이나 과외를 다닌 적도 없죠. 중학교를 들어갈 때 반에서 5등 정도의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을 할 때는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하고 다른 친구들 학원이나 과외 다니면서 선행학습 할 시간 동안에 피아노 학원이나 기타 학원만 다닌 제가 어떻게 성적이 계속 쭉쭉 올라서 전교 1등으로 서울대에 갈 만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공부를 잘했던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엄마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계세요. 아이들의 공부는 머릿속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의 머릿속을 엄마들이 조종하고 통제하실 수 있나요? 근데 엄마들은 아주 많은 시간을 아이들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바르게 하는데 집착을 하시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 좋은 학원에 들어가는 것, 좋은 선생님 옆에 앉아서 과외를 받는 것, 유명하다는 문제집을 사는 것,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집착하고 있어요. 정작 그런 것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말이죠. 본인이 본인의 의지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해야만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것이지, 외부에서 누군가 강제로 자리에 앉힌다고 해서, 책을 사준다고 해서, 선생님을 붙여준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교 1등을 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맞았던 최악의 수학 점수는 40점대였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 모의고사의 수학 점수 만점이 8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반타작밖에 못했던 거였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저는 늘 반타작 인생이었어요.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기도 했고 선행학습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데다가 학교 수업을 따라갈 의지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3 때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부모님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지만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또 자립적인 삶을 꿈꿔왔거든요. 그래서 20살 때 집을 나가서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서울로 대학을 가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었지만 수학은 정말 싫었어요. 제가 다른 과목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성적이 비슷했지만 수학이나 과학은 성적이 전혀 비슷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수학을 잘한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 친구들이 사는 문제집을 사고 이 친구들이 좋다는 참고서를 사서 보기 시작했죠. 정석도 사고 개념 원리도 샀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근데 고3 초에 깨달음이 왔어요. 어차피 저는 수학을 만점을 못 맞을 거예요. 그리고 만점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문과였고 교차 지원할 마음도 없었고 문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 영역과 영어를 이미 거의 만점을 맞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수리 영역은 제가 평균 이상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실력을 곰곰이 살펴보니 교과서도 못 푸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써있는 내용 중에 제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되었던 거죠. 제가 반타작을 하다가 평균 정도가 되려면 대략 20점 정도를 더 맞으면 되는데 반타작을 하는 제가 만점 가까이 맞는 친구들이 보는 참고서를 보는 건 시간 낭비였죠. 그래서 저는 그날로 정석이나 개념 원리나 뒤로 뒤집는 수학 문제집들을 전부 다 버렸어요. 주변에선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지금 수학 점수를 올려야 된다면 뒤로 넘기는 참고서들 혹은 어려운 참고서들 더 많이 풀어야 하고 오히려 과외 선생님을 붙이거나 핵심만 정리해주는 수학 학원을 다니라고 권유했죠.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교과서를 보기로 했어요. 수능을 보기 전까지 대략 3번 정도 완독을 했습니다. 1페이지의 첫 단어부터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 단어까지 수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빠짐없이 꼼꼼하게 읽었고 수학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3번 이상 풀었어요. 틀리는 문제들은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여러 번 더 풀었어요. 그래서 수학 교과서의 어느 페이지를 제 앞에 내놓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내놓든 맞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죠. 그래서 제 수능 점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결국 저는 제가 목표한 대로 원점 66점, 변표 72점, 대략 3문제 정도를 틀렸어요. 제 최초의 목적에 딱 맞게 결과가 나온 거죠.
저는 처음부터 어렵고 변별력 있는 몇 개의 문제는 포기한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어차피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몇 달 안의 시간 동안에 제가 이룰 수 있는 성과를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문제 3개를 놓치고 나머지 문제들만 다 맞는다면 제가 현재 있는 상태보다는 월등히 더 좋은 상태가 될 것이고 제가 전체적인 점수를 잘 맞았을 때 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수리 영역 점수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죠. 그리고 제 예측은 적중했어요. 엄마가 시키는 엄마 주도형 사교육에 물든 아이들은 이러한 문제 진단을 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이거 풀어야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여기 가야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앞집 애가 이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만 무엇인가를 밀어 넣으시면 아이는 실제 자기 실력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불가능해요. 엄마 또한 남들 소식에 귀를 팔랑팔랑 하면서 우리 애는 이런 거 해 라는 말에 계속 마음이 흔들리시면 아이의 실력이나 목표에 대한 객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의 실력이나 목표에 대한 객관화 없이는 목표를 성취하실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학습에 끌려가다 보면 자기 객관화도 또 목표 설정도 거기에 다다르는 길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 화나지 않았어요. 아시죠?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본인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고 고민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랑 또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랑 그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왜 공부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기로 했죠. 그 친구는 굉장히 긴 시간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공부를 잘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어디에서 실력이 부족한지 다음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는지 스스로에 대한 진단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자기가 부족한 것들 중에 어떤 것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야 되는지 어떤 것은 조금 힘을 빼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엄마 말을 듣고 학원에 오래 앉아있을 수 있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을 수 있고 문제집을 사서 넘길 수는 있지만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들도 조금 와닿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원리는 꽤 단순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내가 정확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히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알고 그 행동들을 매일매일 쌓아 나가셔야만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길 원하신다면 아이들에게 그런 능력을 함양해 주는 것을 도와줘야 될 뿐만 아니라 엄마도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해요. 학습 성적이 좋은 건 인생의 어떤 것도 보장하지 않아요. 공부를 아무리 잘했어도 서울대를 가도 의대를 가도 우리 인생의 고민은 끝나지 않죠. 하지만 내가 현재의 상태를 자기 객관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성취 못할 게 없어요. 아이들도 엄마들도 말이죠. 아이들의 학습이나 공부 또 성적 향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흔들리는 엄마의 멘탈을 잡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